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종잣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비싼 집과 차는 잘도 사면서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은 안 좋다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돈 모으기라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목돈을 만든다라는 게 특히 청년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은 듭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고요. 하지만 종잣돈 이런 거는 살면서 꼭 필요하고 빨리 모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100번 강조해도 틀리지 않기에 이런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재테크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월급이 크지 않은데 투자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말들이요. 사실 이 질문의 핵심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투자 상품을 묻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물어보는 것이라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종잣돈이 없는 이런 투자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잣돈은 단순한 돈의 크기가 아니라 인생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기본 장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종잣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투자 공부를 해도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제로 인생을 바꿀 만한 속도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돈은 의지가 아니라 규모와 시간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잣돈이 없으면 투자 기회가 와도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작은 손실에도 심리가 무너지고 결국 단기 수익에 집착하게 됩니다. 반대로 종잣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로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또 당첨되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 이유가 로또라는 큰 금액의 종잣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조급함이 줄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선택지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종잣돈은 어떤 단순한 저축의 목표가 아니라 자산 형성의 출발선이고 인생 선택권을 확보하는 최소 장치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종잣돈을 언젠가 모으겠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가능한 빨리 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빨리 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것이 단순한 전략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 기회, 리스크 관리의 문제인지 어떤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잣돈을 굉장히 쉽게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으지 않는 게,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우선 출발선상에서 요즘 청년들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종잣돈의 의미에 대해서요. 재테크, 투자, 종잣돈 모으기를 논하려면 종잣돈에 대한 이런 의미를 확실하게 오해 없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잣돈을 얼마 이상 있어야 하는 큰 돈으로 오해합니다. 무슨 종잣돈이라는 단어 워딩만 이렇게 놓고 보면 금액을 보는 게 맞겠죠. 당연히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잣돈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바로 역할이라는 겁니다. 종잣돈이란 단순히 모아둔 현금이 아니라 투자와 저축이 동시에 굴러가기 시작하는 최소 자본을 의미합니다. 종잣돈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리 투자 공부를 해도 실제 자산 증식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속도가 느리더라도 자산 증식이 되면 되는데 종잣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 공부를 해서 자산을 늘립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반면 일정 수준의 종잣돈이 만들어지면 작은 수익률 차이도 체감 가능한 결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돈은 모으는 대상이 아니라 일하게 만드는 도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느낄 겁니다. 중요한 점은 종잣돈의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르다라는 건데요. 누구에게는 1,000만 원, 누군가에게는 3천만 원, 1억 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 하나입니다. 종잣돈이 생기는 순간부터 자산 관리의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즉, 종잣돈은 목표 금액이 아니라 자산 형성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막 투자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의미 없이 무조건 얼마를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만 앞서다 보니까 종잣돈 모으기는 사실 장기 레이스인데 끝내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바로 잡고 간다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종잣돈을 모으는 이런 장기 레이스에서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잣돈을 빨리 모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복리 효과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리를 이야기할 때 수익률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복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금액보다 시간입니다. 복리는 단순히 돈이 불어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시간이 쌓일수록 수익 위에 수익이 얹히는 구조이죠. 언제 시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연 7% 수익률이더라도 종잣돈 1,000만 원을 30년 굴리는 경우와 종잣돈 3,000만 원을 15년 굴리는 경우는 최종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투자 실력이 아니라 시작 시점이다라는 거죠. 종잣돈이 없는 상태에서 복리가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거든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익이 체감되지 않고 결국 투자는 의미 없다라는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 거죠. 하지만 일정 수준의 종잣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같은 수익률이라도 결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산 형성의 초반에는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보다는 복리가 작동할 시간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할 겁니다. 종잣돈을 빨리 모은다는 것은 단순히 큰 돈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리라는 시스템에 최대한 빨리 올라탄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결국 자산 격차는 수익률의 차이가 아니라 복리가 시작된 시간의 차이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잣돈을 빨리 모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회 때문에라는 건데요.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산 형성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이 바로 종잣돈입니다. 시장에서 항상 기회가 존재하죠. 주식 시장의 조정 구간, 부동산의 가격 하락기라든지 또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투자, 창업 기회까지. 문제는 그 순간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종잣돈이 없는 상태에선 아무리 좋은 정보와 판단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은 자금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기회를 흘려보내죠. 이 경험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투자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도 사라지죠. 관심도 없어집니다. 보지도 않죠.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반대로 종잣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면 상황이 반대가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실행하지 않더라도 조건을 좀 비교하고요. 판단할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산 관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종잣돈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돈이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잣돈을 빨리 모은 사람일수록 투자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고 시장의 변동성 앞에서도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죠. 결국 자산 격차는 기회의 유무가 아니라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준비의 차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그 준비는 바로 종잣돈이다라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적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종잣돈이 없을수록 투자 리스크는 오히려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커질 수 있어요. 이유는 단순하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손실을 견딜 수 있는 여력인데요. 종잣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력이 없다. 여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액 투자 상황에서는 한 번의 손실이 전체 자산에 치명적이고 손실을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면서 결국 단기 수익, 고위험 상품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 판단은 점점 감정적으로 변하고 원칙 없는 매매와 잦은 선택 실수가 반복되죠. 즉 리스크를 줄이려다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일정 수준의 종잣돈이 있으면 상황이 좀 달라지죠.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기 전략을 유지할 수 있고 시장 변동성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잣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익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형성의 초반 단계에서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보다 얼마를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종잣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무리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속도를 높이는 선택이 아니라 실패 확률을 높이는 선택일 수 있어요. 결국 안정적인 자산 형성은 큰 수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기반, 즉 종잣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잣돈을 빨리 모으는 사람들을 보면 좀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높은 소득을 가진 것도 대단한 투자 실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돈을 대하는 습관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잣돈을 어느 순간 갑자기 모이는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잣돈은 한 번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반복된 생활의 습관에서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종잣돈이 잘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축을 남는 돈으로 해서 그래요. 월급을 받고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구조에서는 종잣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반대로 종잣돈을 빠르게 모으는 사람들은 저축을 소비 뒤에 두지 않습니다. 먼저 떼어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 구조를 맞추죠. 이 작은 차이가 몇 년 뒤에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미 자산관리 능력이 함께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 관점으로 계획을 유지하는 힘은 투자 공부보다는 훨씬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종잣돈은 단순한 돈의 크기가 아니죠. 스스로 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이고 자산 형성을 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일 겁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종잣돈을 먼저 만든 사람이 결국 자산 형성에서 앞서 나갈 거예요. 결론적으로 종잣돈은 운이나 타이밍의 결과가 아니라 돈 관리 습관이 만든 가장 현실적인 성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테크 관련된 강의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우선 1억부터 모으세요. 그 이후 전 슬슬 모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도 다 이런 저축과 통제 습관이 맞는 복리의 속도 결과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대체 얼마부터 종잣돈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좀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보통 종잣돈이라고 한다면 종잣돈은 말 그대로 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맞아요. 저금할 수 있는 금액 10억, 100억을 이렇게 목표로 설정하진 않잖아요. 가장 먼저 이룰 수 있는 금액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것을 이루는 게 바로 이 종잣돈일 텐데 금액은 이렇게 좀 나눠질 것 같아요. 1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그런데 보통은 내가 지금 금융 문맹이다, 금융에 있어서 좀 습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부터 하시는 게 좀 가장 좋고요. 사실 이 5천만 원, 1억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좋은데 1천만 원, 3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 구간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1,000만 원이나 3천만 원 중에 고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속도긴 해요. 속도. 늦게 크게 모으는 것보다 빠르게 작게 시작하는 것이 저는 좀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처음 종잣돈을 모아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3천만 원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은 솔직히 좀 모으기 쉬워요. 이 악물면 정말 가능합니다. 1, 2년 이내에. 근데 5천만 원, 1억은 3천만 원을 모으면 속도가 붙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하죠. 하지만 3천만 원은 정말 이 종잣돈 레벨 중에서 제일 힘든 구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만 원까지는 어찌저찌 모았는데 그래도 잘 모이지 않고 좀 지루함을 슬슬 느끼기 시작하는 게 이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이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3천만 원을 이렇게 힘들게 모으면 뭐하나, 차 하나 사면 금방 사라질 돈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자신의 페이스를 흐트려 놓게 되는 목표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3천만 원을 모으면 그 후에는 꽤나 생각보다 다음 레벨로는 쉽게 가진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게 또 3천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저금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종잣돈 한번 모아봐야 한다라고 하신다면 3천만 원을 목표로 잡고 실행해 보시면 이제 자신의 어떤 소비 습관이나 패턴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저는 확신드립니다. 그래서 뭔가요? 종잣돈은 빠를수록 인생을 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유 좀 생기면 할게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잣돈 이야기를 하면요.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종잣돈이 생겨야 여유가 생깁니다. 종잣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자신의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월급에 매여있고 귀에는 알아도 잡지 못하고 투자는 항상 조급해지고, 반대로 종잣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인생의 리듬이 좀 달라질 겁니다. 급할 필요가 없어지고 기다릴 수 있어지고, 돈을 버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는 자산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잣돈은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최소 장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고 했죠.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지금부터 모이기 시작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소비를 조금 줄이는 선택, 오늘 저축을 먼저 하는 습관, 이런 작은 결정들이 몇 년 뒤에 인생의 무게를 분명히 바꿀 겁니다. 종잣돈은 언젠간 생기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만 가지게 되는 돈이에요. 지금부터 돈을 더 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돈을 먼저 남기는 연습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재테크의 시작점이라고 감히 확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